우리 친구들 잘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작품 감상하기 그중에 소나기를 봤죠?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참 오랜만에 봤는데 이 작품은 여기 보니까 그러면 첫사랑 그 이전의 설렘 첫사랑도 사랑이고 또 첫사랑보다 더 한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이 주제는 소년과 소년과 이 소녀의 풋풋한 풋풋한 첫사랑, 그리고 그 이전에 순수했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서로 이제 좋아하게 되고 서로 좋아. 그러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 뭐 좋아한다, 뭐 사이가 좋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은 황순원이라고 하는 작가분께서 1953년, 그러니까 6.25가 50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때쯤에 이제 발표를 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년의 이름도 없고 소녀의 이름도 없고 그 이야기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이때 나온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설을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데, 성장 소설이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커서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고 아이고 이런데 사춘기를 겪게 되고 어른이 성인이 되어 가면서 겪는 사랑이라던가 아니면 자신과의 갈등, 아니면 사춘기 시절의 방황, 이런 것들을 풀어낸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뭐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 다음에 데미안이 맞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예, 그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이 소나기라고 하죠.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 또 이후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소나기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소나기는 짧죠.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짧음, 뭐 소년과 소녀의 단기간에 뭐 좋아하는 감정, 이렇게도 훅 갔다가 훅 오는 거니까 소나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나기가 우리 영화 애니메이션도 봤잖아요. 이렇게 둘이 이제 만나게 해준과 동시에 이별하게 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이 소나기라는 게 소재가 되잖아요. 2017년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 이 주제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이 너무 예뻤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시골의 모습, 정겨운 자연에 나타나는 다양한 식물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시골의 풍경 등을 잘 묘사해 놓은 아주 괜찮은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렸을 적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선생님은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 여학생이 보통 이 주인공은 죽는 게 잘 없는데 죽잖아요. 마지막에 좀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엄마 아빠한테서 엿들었는데 초등학생이겠죠. 이 초등학생이 이 소녀가 죽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죽었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보통 어렸을 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안 죽거든요. 영웅은 죽지 않잖아요. 총알도 피해가고 막 이런데 죽었다는 게 조금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야기가 아마 이제 선생님의 할아버지쯤 되는 이야기, 여러분의 할아버지보다도 더 위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폐렴이라고, 나중에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맞죠? 아마 그게 나와서 이제 고쳐지긴 했는데, 그때 폐렴은 아예 그냥 폐렴은 죽음과 맞닿는 병입니다.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뭐 코로나하고 거의 유사한 병,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다는 게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병에 걸려서 이 소녀가 고생하다가 어디 밖에도 뭐 나가보지도 못하고 뭐 고생하다가 이제 시골로 오게 되었는데, 시골에도 이제 보았듯이 할아버지도 이제 형편이 좋지 않고 뭐 그래서 끝나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한번 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색다른 그 맛 또는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운명. 교과서로 돌아가 봅시다. 1번 한번 봤고요. 2번은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소나기를 봅시다. 그런데 한번 잠깐 보죠. 뭐 그림 이제 개울에서 소년과 소녀가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2번은 소녀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뭐 보고 싶다 하고 산에 한번 가보기로 하죠. 그래서 가면서 길가의 풀꽃들, 지금 아마 도라지 꽃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뭐 꺾고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될 텐데. 자, 그다음 3번 이제 비가 막 오게 되죠. 그래서 원두막 쪽으로 피하고 수수단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집으로 오는 길에 소낙비가 그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개울가에 물이 넘쳐서 뭐 함부로 뭐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넙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나기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이랬습니다. 그죠? 여기 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어 보고 묻고 답해 보세요. 이러는데 일어난 사실에 관한 질문 이거 뭡니까? O, X를 알 수 있는 질문. 그죠? 이야기 소나기에 나오는 것이 확실한 질문. 그러니까 예를 볼까요? 어디에서 소녀와 마주쳤나요? 라고 하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어딘지 알 수 있죠. 개울가 또는 뭐 징검다리 있는 곳, 그 개울가다. 그죠? 그리고 소년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며 무엇라고 말했나요?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보. 그죠? 비비. 됐습니까? 요거랑 관련된 건 요 밑에 좀 나와요. 그리고 소년은 소녀에게 다가 어디에 가자고 했나요? 그죠? 산으로 가자고 했고. 그다음 소녀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나온다.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를 하시면서 뭐 입은 옷을 그대로 입혀달라라고 말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잔망스러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자,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추론하는 질문은 뭔가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라 그랬죠. 왜,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먼저 살펴볼게요. 위에는 조약돌을 던지며 무엇라고 말했나요? 라고 했잖아요. 무엇라고 말했나요? 이렇게. 근데 밑에 선생님이 이 질문을 바꿔봤는데 조약돌을 던지며 이 바보라고 외친 까닭은 무엇인가요? 했어요. 이거는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라고 했을까요? 왜 바보야? 라고 했을까요? 라는 것은 이 사실을 가지고 소녀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추론하는 질문에다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녀는 친구가 없잖아. 내려온 지. 그래서 소녀가 소년에게 같이 놀자 했는데 소녀는 계속 피하기만 하고 개울가 건너편에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고 그러니까 소녀가 막 어떨 때는 막 가버리고 그러다가 야 같이 놀자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보야? 하고 던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추론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위에 것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소녀는 왜 소녀에게 비켜달라는 말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년이 너무 수줍기 때문에 순수한 시골 청년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자한테 말을 건네본 적이 잘 없어.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잖아. 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막 말은 못하겠고 입만 뻥긋뻥긋 뭐 붕어가 되거나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추론하는 질문이다. 이런 것들. 소녀의 옷에 묻은 얼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소녀가 추론하면서 나오죠. 또 소녀가 내가 엎였는데 개울가에 가서 물이 넘쳐서 엎였는데 아마 그때 묻지 않았을까? 소년의 옷에서 묻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요거는 열린 질문이죠. 요거는 이제 뭐 답이 여러 가지 있는 질문. 왜 소년과 소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소년과 소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름이 없습니다. 요거는 왜 그랬을까? 선생님 생각엔 이 소년과 소녀는 모든 소년과 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왜 고전이라고 하고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가 황순원이라는 작가분께서 우리 지금에도 비록 시대적 배경이나 이건 옛날이고 뭐 시골이고 이렇지만 그 마음을 우리 지금 이야기처럼 다 와닿잖아요. 여러분들 보거나 글을 읽거나 그러면 어때요? 진짜 소녀의 모습이 되어서 무언가 와닿잖아. 아쉽기도 하고 죽었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년이 바보라는 것도 알고 소녀가 왜 조약돌을 던졌는지도 알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소년과 소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건 그냥 우리 모두 다. 그 다음에 제목을 소나기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러는데 당연히 소나기로 인해서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소나기가 결정적인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소나기가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소나기가 아니었다면 소나기로 인해서 소녀가 더 가까워지게 되죠. 거리가 일단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소나기로 인해서 아마 소나기 맞아서 춥고 이래서 병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았을까? 그다음 소녀가 자신이 입던 옷을 그대로 엮어서 묻어달라고 한 까닭은 뭘까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죠. 뭐 소중하니 저 선생님 답이 아니에요. 이 원래 얼룩이 묻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얼룩이 묻으면 우리는 지우잖아. 빡빡해서 하얀 옷에 얼룩이 묻거나 지금 여자의 아이에 보면 분홍색 그 여성을 뭐 양성평등이니까 뭐 대표한다 그러긴 좀 그렇지만 여학생들이 주로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 아니에요. 핑크색. 그 핑크색 옷에 그 코디가 잘 되어 있던 옷에 얼룩이 묻으면 어떻게 이걸 지워야 돼. 지우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여학생은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입고서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이것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 매체의 특성을 묻는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서요. 이거 뭐 배경음악은 어땠나요? 이 이야기 매체는 뭐예요? 영상이잖아요. 영상. 자, 영상. 소리와 화면이 다 나와서 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들이죠. 그렇죠? 배경음악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소나기의 사건 전개 과정을 이야기 구조에 따라 요약해 봅시다. 이랬습니다. 왼쪽에는 선생님 장면을 이렇게 캡처해 왔어요. 캡처해 왔고 오른쪽에는 그 전에 이제 발단. 당연히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 발단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 만나게 되네요. 소녀는 개울가에서 물장난하는 소녀와 마주치고 소녀는 조약돌을 던지며 소년에게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이제 발단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개 부분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산으로 이제 놀러 가는 장면이 보이죠. 야, 이 들판 보세요. 황금 들판입니다. 아까 출연하기 질문에 이 계절은 어디일까요? 계절은 언제일까요? 하면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물어보면 여름이라고 막 해요. 개울가가 있으니까. 근데 황금들판 또는 뭐 물을 나중에 보면 뽑고 이런 것들 보면 계절은 가을인 것 같아요. 겨울 지나서 가을. 또 춥다고 하잖아. 소나기를 맞고. 자, 다시 돌아가야지. 소년과 소녀가 친해져서 함께 산으로 놀러 가는 부분. 발단. 그 다음에 사건 속에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핵심이 확 일어나는 부분. 또는 이렇게 변환되는 부분. 됐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소나기를 만나는 부분. 요거 수수단. 여기 수수단 속에 처음에는 이제 원두막으로 갔다가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학생이 엎어져 가지고 무릎팍을 다치고 하다가 원두막에 갔는데 비가 막 내려서 더 비를 피하지를 못하게 되자 수수단 안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에서 소나기를 만난 소년과 소녀는 수수단 속에서 비를 피했고 며칠 뒤에 소년이 막 기다렸는데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죠? 소년은 자기가 많이 아팠으며 얼마 뒤 이사를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말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 이거는 여기에서는 사건이 해결된다.
이것보다는 이야기를 끝맺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말이 맺어지는 부분, 어떻게 이제 사건이 해결되나, 그죠? 보면 남학생이 이제 소년이 밖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께서 어디 다녀오셨다가 뭐 제사 지내러 간다고 했나요? 거기 갔다가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야기를 듣는 걸 엿듣습니다. 엿듣으면 이제 소녀가 이제 병으로 죽었으며 유언으로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어서 묻어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사건이 전개의 과정을 이야기 구조에 따라 한번 요약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한 게 그 전부는 아닌데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답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시고 요약한 것을 비교해보고 내용을 잘 간추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고 요약하는 방법에 맞게 했는지 또는 구조에 맞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기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보고 든 생각이나 느낌들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소년이 송아지 타는 장면이 뭐 재밌었다 이랬는데 나도 한번 손을 타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다. 또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서 만났던 장면, 그러니까 보니까 개울가의 물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설레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을 두 개를 한번 뽑아봤는데 왜 산에 가서 물을 막 이렇게 남자가 소년이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서 탁 줬는데 그 여학생이 이걸 한번 먹어보더니 서울 학생이잖아. 서울 학생은 또 시골하고 먹는 게 좀 틀리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 관해서 잘 모르고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 맛없어도 못 먹겠다고 하면서 소녀의 행동을 보고 소년도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물을 밭에 던져버리는 장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맵고 뭐 어떻다 하면서 물을 못 먹겠다고 탁 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도 시골에 좀 놀러를 자주 갔거든요. 물을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맛있게 물을 먹는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소년한테는 이게 되게 맛있는데 소녀가 맛없다고 하니까 그 행동을 따라 하잖아요. 보통 따라하는 건 어때? 친구를 따라 하잖아요. 친구가 하는 행동은 나도 저거 할래. 나도 저거 할래.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녀가 친구로서 여기고 소녀의 마음을 뭐 좋아한다. 뭐 대신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선생님이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습단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소녀가 소년에게 비가 계속 왔으면 좋겠다. 비가 계속 왔으면 좋겠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들처럼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장면 말고도 이 장면에 산으로 갔을 때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가보고 싶어. 알고 싶어. 라고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녀가 병이 좀 심각해져서 좀 멀리 나가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는 뭐가 있을까? 집하고 병원, 집에 갇혀 있었던 거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가 계속 와서 그냥 밖에 계속 그냥 이대로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들처럼 멀리 날아갔습니다. 또 이야기도 하죠. 예,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책 박사님께서 나오셨네요. 인상 깊었던 점을 떠올릴 때에는 인물의 표정, 배경, 들리는 소리, 말과 행동, 배경음악과 같이 다양한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그 영화 말고도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장면들을 머릿속에 상상해요. 그러니까 시각, 그때 장면은 어땠을까? 청각, 그때 소리도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후각, 심지어는 그 냄새도 한번 맡아보기도 해요. 여기도 지금 이런 장면 보면 비가 왔을 때 쫙 내리는 그 비 냄새 있잖아요. 비 향기라고 그러나? 냄새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치? 그 냄새들. 또 여기도 보면은 여기 물을 먹으면서 왜 우리도 엄마가 깍두기나 뭐 하면 물 하나 주잖아요. 주면 코가 막 짜릿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면 그 글을 읽을 때 정말 더 와닿고 또 재미있어집니다. 활동 7번.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의 마음을 상상하며 소나기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점을 상상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얘기해 보세요. 이랬죠. 상상할 점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리고 소년은 소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소녀는 그냥 뭐 선생님 생각에 소녀는 언제까지 조약돌을 간직했을까? 뭐 요런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답은 언제겠어? 다음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뭐 이러면서 확 던져버리고 그럼 좀 너무 그렇구나. 소년이 좀 그렇게 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이가 되어 소나기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랬는데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작가가 되어 본다고 생각하고 조약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과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을 쳐서 장원급제를 해서 소녀의 무덤 앞에 가서 조약돌을 놓고 뭐 이야기를 했다. 나 열심히 해서 1등 됐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더 선생님은 뛰어난 상상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소녀가 다시 되살아났다거나 그럼 좀 안 맞지? 미안. 자, 이제 되돌아보기 마지막입니다. 자, 봅시다.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 그런데 부분 이야기의 구조죠. 그리고 요거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이 그렇죠? 전개되는 부분. 그리고 무엇은 사건 속의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 어디 부분? 요거 절정이다. 그렇죠? 소나기로 보면 소나기는 어디? 산으로 가는 부분. 산으로 가잖아요. 저기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정은 어떻게 돼요? 산에서 소나기를 만나게 되죠. 소나기를 만나게 되니까 소나기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소녀도 그게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나기가 없었더라면 그 둘이 더 친구로서 가까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기로 인해서 서로 산으로 간 것도 둘이 더 친해져서 가긴 했는데 소나기로 인해서 그 소년이 입고 있었던 옷도 벗어주게 되고 소녀의 마음도 날아가고 싶다, 집에 가기 싫다라는 마음도 더 알게 되고 또 심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수단 안에서 둘이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속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면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 더 재미있어지는 부분, 사건이 무르익어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야기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거나 간단히 쓰면서 요약한다 그랬죠. 이 요약한다는 것도 한자로 보면 중요할 요자하고 약자거든요. 약은 요거 생략한다, 간략히 한다 그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생활 속으로 단원 학습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무엇을 배웠나요? 한번 보시고요. 새롭게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이거 답 나왔네. 그냥 공부. 예, 독서. 이렇게 하면 되고 무조건 공부하고 독서하면 되겠다. 그건 아니고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단원 막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배웠던 그 책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글들. 그것도 한번 그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참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호텔도 있었고 지금 소나기도 한번 책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요. 그 영상 말고 이제 책으로도 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참 자연이 참 멋있게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만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 굿바이.